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한테 즐거운 시간은 없을 겁니다. 시험 보는 그날까지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32조 양도 차익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냐, 반드시 그 계산 구조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땐 양도가액으로부터 출발해서 뭐를 차감하라고요?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차감하라. 자,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차익이라 합니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도소득세 세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 양도차익입니다. 양도차익. 최근에 계속해서 요 양도차익 계산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양도차익이 틀리면 그대로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틀려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가셔서 고객이 오셔갖고 양도소득세 계산 어떻게 하냐 물어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데이터 값을 넣어주면은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시험에 합격했을 때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도차익이 계산이 되면 여기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해야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 양도차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한 후에 금액을 뭐라 한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랍니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양도소득 금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라.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뭐를 차감하는 금액이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 범위 이런 문제도 시험에 잘 나왔고요. 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지난 시간에 요 양도차익 계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별표 2개, 역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단독 문제로도 잘 나와요. 단독 문제로도.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는 우리가 뭐를 정리할 것이냐 한번 좀 살펴보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정리할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 대상이죠. 누구한테 공제를 해줄 거냐? 공제 대상. 그래서 공제 대상이면 두 번째, 얼마를 공제해 줄 거냐? 공제 금액.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별표 2개라면 여기는 별표 1. 근데 최근에는 여기서 나왔어요. 그럼 왜 여기서 나왔냐? 개정됐거든요.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세법은 개정된 부분은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공제 대상 갑시다. 그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법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부동산 등 자본적 자산은 대부분 단기적 보유다, 장기적 보유다. 장기적 보유야. 취득해서 보유기간이 장기적이다는 얘기죠. 그게 자본주의 특성상 할 수 없는 거죠. 자본적 자산의 특성상 장기 보유는. 그러면 이 취득가액과 양도 시점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양도 차익이 커지는 거죠. 원래 장기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했는데 그 장기 보유하다 보니까 당초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나서 양도 차익이 커지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본래의 성격에 따라서 장기 보유한 자산일수록 세부담이 커지니까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서 장기 보유한 자산일 때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바로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럼 여기 제목에 써져 있어요, 여러분. 장기 보유. 여기에 첫 번째 조건이죠. 아, 얘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구나. 그죠? 뭐한 자산일 때만 해준다. 장기 보유한 자산일 때만 해준다는 얘기죠. 둘째, 무슨 공제? 특별공제. 특별공제니까 아무나 해주지는
않는다. 그런 걸 좀 연상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그러면 공제 대상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 자본적 자산의 대표가 뭐다고 여러분? 부동산. 그래서 얘는 공제 대상이 부동산일 때만 해줍니다. 오로지 부동산일 때만. 부동산이니까 뭐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토지나 뭘 양도했을 때만 공제해준다. 건물을 양도했을 때만 공제해준다는 얘기죠.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자본적 자산이니까. 그죠? 그래서 뭘 양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토지 또는 뭐를 양도했을 때만? 건물을 양도했을 때만 해준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 장기 보유죠.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거죠. 저기서 말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장기는 뭐를 말하냐? 3년 이상 보유를 말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3년 이상 보유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되는 거죠. 결론,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만 특별히 해주겠다는 얘기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어렵지 않죠, 뭐.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요런 거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요런 거. 출제는 요런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제외. 왜 이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인데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 요런 걸 출제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요 제외 대상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좋은 놈들이겠다, 나쁜 놈들이겠다. 나쁜 놈들이겠죠. 그 양도소득세제 제일 나쁜 애가 누구래서 여러분? 미등기 양도죠. 미등기 양도. 나쁜 놈. 그죠? 제일 나쁜 놈이야. 양도소득세제 제일 나쁜 놈이 이놈이야.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공시법에서 여러분 들으셨나요? 중간생략 등기. 들어보셨나요? 그거야. 그놈이야. 그래서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 그랬죠. 양도소득세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미등기 양도라서는 그 자산에 대한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등기부에 자기의 취득 명의 등기를 하고 안 하고 안 하는 거죠. 취득 등기를 안 하고 양도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거 여러분, 취득 등기를 안 하고 양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 등기를 못 하고 양도하는 건 미등기 양도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취득 등기를 안 하고 양도할 때가 미등기 양도가 되는 거고, 취득 등기를 못 하는가? 왜 못해? 등기부가 없어서. 그럴 때는 미등기 양도도 아니다. 요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응? 복습을 안 하는가? 못 하는가? 못 하는가? 과연 그럴까? 끝나는 즉시 그냥 뿅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끝나면 남아서 식사한 다음에 자습실에서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누가 잡아갈까 봐 그냥 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할 거야. 집에 가서 공부하기는 개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집에서 나와라. 시험 보는 그날까지는. 집에 들어가면 일거리만 생기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히 주부님들은 아침에 나올 때 설거지도 안 하고 나왔잖아. 밥상도 안 치고 나왔잖아. 그럼 가면 또 그거 쳐야 되고 뭐하고 피곤하니까 한 잠 때리고 나면 작은 아들 오고, 그래서 작은 아들 칭얼거리는 거 좀 달래주고 조금 이따 좀 공부할 것 같으니 저녁에 이제 누가 큰 아들 오고, 이 새끼 꼭 밥은 집에 와서 먹어요. 먹고 들어오지. 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는 취득 등기를 안 하는 거다, 못 한 거다. 안 한 거다는 얘기야. 그 양도세 제일 나쁜 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둘째, 안 해오셔도 돼요. 제목에 써져 있어. 비사업용 토지. 얘는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투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던 토지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러한 거 일단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근데 요거와 비교할 게 여러분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다른 말로 말하면 다주택자 얘는 해주나 안 해주나? 제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안 해주는 건 몇 가지라 했어요? 2가지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게 문제야. 안 해주는 건 요 2가지만이다 여러분. 안 해주는 거. 그러면 제가 그랬죠. 지금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다. 그러면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해준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요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공제 안 해줬어요. 성격상. 뭐니까? 다주택자니까. 다주택자니까. 안 해줬어. 너 왜 쓸데없이 주택 많이 보유하다 양도하니? 안 해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그런데 4년 전인가요? 4년 전부터 이걸 풀어줍니다. 얘도 해줘라. 왜? 주택 경기가 활성화 안 되고 주택 경기가 활성화 안 되는 저해 요인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가 딱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특히 주택을 양도하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거야. 그러니까 자꾸 양도를 안 하려고 그래. 웬만하지 않으면. 그래. 그러면 너도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양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냅시다.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요런 거 시험에 잘 나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 아닌데도 공제를 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2번째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얘는 지금 뭘 양도한 거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합니다. 부동산이 아닙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소위 말하는 뭘 양도한 겁니까? 딱지를 양도한 겁니다. 딱지. 지금 얘는 양도 당시에 부동산으로 양도한 거예요? 권리인 상태로 양도한 거예요? 권리인 상태야.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야.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는 해줍니다. 왜 해주냐? 제가 그랬죠. 조합원 입주권은 뭐와 동일하게 취급하라?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세요. 그랬어요. 아파트 당첨권은 아닙니다.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과 대항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적어놓으세요. 아파트 당첨권은 안 해줍니다. 아파트 당첨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의 공통점 뭐냐? 하나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파트 당첨권은 현재 이 상태에서는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은 죄송합니다. 아파트 당첨권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뭐는 해준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여 해줍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을 뭐로 취급한다?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주택. 얘는 태생의 주택이죠. 주택이었다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뭐한 상태? 멸실된 상태에서 서로 입주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되면 완료가 되면 다시 뭐로 바뀔래요? 주택으로 바뀌죠. 얘는 한시적 권리지 영구적 권리가 아니다는 얘기야. 지금이 여러분은 여기서 지금 현재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내년 10월 요맘때 내년 12월에는 아마 이 인생에서 가장 따스한 겨울을 보내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목적을 달성한 그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게 됐다. 그때는 그 인생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추운 겨울이 다가오죠.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네. 붙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붙어야 돼요. 예. 그러면 그러죠. 스키야, 누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냐? 저도 그 마음 알죠. 제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결과로만 얘기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결론 내십시다,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은 안 해줍니다. 그러나 뭐는 해준다? 조합원 입주권 해준다. 요게 재작년에 개정된 거. 개정되자마자 나온다 그래서 그에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나왔는데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 출제자의 의도와 받아들이는 수험상에 갭이 생기는 바람에 모두 정답을 처리됐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출제자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걸 받아들이는 누구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다르게 해석돼 버린 거야. 그래서 모두 정답 없습니까? 모두 정답 처리됐던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죠, 항상. 저도 그렇죠. 제가 의도하는 바와는 또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달리 받아들이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내 마음 같지는 않구나 라는 걸 느낄 때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장기부의 특별공제입니다. 단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거기 책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세요. 가로열고 돼 있죠. 밑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조합원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안 해줍니다. 요거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제 요건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요 말은 밑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승계조합원을 말합니다. 승계조합원한테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만 해주는 거냐 그러면 원조합원, 당초 조합원이 갖고 있던 조합원 입주권을 그 재개발, 재건축, 조합주택으로 입주하는 걸 포기하고 양도할 때 그때는 해주겠다입니다. 다시 꼭 적어놓으세요. 누구한테만 해주겠다고요? 원조합원한테만 해주겠다입니다. 원조합원.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체킹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공제 대상인 조합원 입주권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한테만 해준다? 당초 조합원, 원조합원이 양도할 때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론, 승계조합원이 양도하는 입주권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진도가 한번 쭉 나가면은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거 열심히 배우시죠?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자, 그때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를 이해하시고요.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절차에서 우리 세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기준이 3개가 나와요. 그럴 때 일단은 여러분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누구는 안 해준다? 승계조합원은 안 해준다. 승계조합원이 양도하는 입주권은 안 해준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만 해주겠다? 당초 조합원, 원조합원이 양도하는 입주권에 한해서만 해주겠다. 요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재작년까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미 시험에 노출됐어요. 자, 그러면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요. 거기 밑줄 단서. 단, 조합원 입주권, 원조합원이 양도를 한다 하더라도 밑줄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책을 한정.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출전에 내년 2015년도에 얼마든지 여러분한테 정답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마샤! 시뻘겋게 표시하세요. 실제 시험에 나오면 나왔네 하고 딱 맞아줘야 돼. 실제 시험에 나왔는데 진짜 나왔네. 아씨 내년에 꼭 외워야지. 그러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나왔을 때 맞춰야 되는가? 나왔는데 그때 가서 진짜 나왔네. 씨. 아씨 내년에 꼭 외워야지. 내년에 안 나와 또. 그러니까 대응을 잘해야 돼. 대응을. 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출전이 정답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고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책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배우셨나요?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은요. 여러분 이 조합원 입주권과 아주 밀접한 시간적 규제입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세법에서 조합원 입주권이란 권리의 발생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냐면 바로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외우셔야 되는 게 아니라 알으셔야 됩니다. 세법상 입주권의 발생 시점은 언제로 본다고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발생하는 걸로 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법에서 말하는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발생하려 합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시뻘겋게 쳐야 돼. 전 후 바꾸면 여러분 잡아내야 됩니다. 출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렇게 말 딱 한 글자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글자 딱 그 한 글자 고친 걸 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후다고요? 전이다고요? 전! 즉 주택으로서 존재했을 때의 양도 차익만 한정해서 해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뭐로서?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동안의 양도 차익만 장기 보유특별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거기 여러분 단수 규정을요. 보시면 보유기간 계산 있죠, 여러분. 그 밑에 공제금액 밑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점박이에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거기 나왔죠. 밑줄 기존 건물과 부속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그거 있죠. 그거와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연결시켜야 돼요. 화살표 시뻘겋게. 다시 한번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 차익으로 한정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준다. 이것이 바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그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기존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다고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양도 차익으로 한정해 주겠다. 반드시 화살표를 연결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시뻘겋게. 출전이 여러분한테 모범 답안으로 물어볼 수 있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화살표 표시 하나 주셨죠? 예, 그렇게 연결돼야 되는가? 나중에 우리가 또 좀 우리 정비법 배운 다음에 본 내용 들을 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 쫙 설명을 드려볼까 한번. 자,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요. 공제 금액 갑시다. 그래, 나 공제 대상이다. 그럼 얼마에 줄 거냐? 공제 금액이죠. 전통적인 출제법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전통적으로 출전의 답으로 물어보는 규정이 바로 요거예요. 근데 최근에 요 부분이 개정되다 보니까 요쪽에다 포커스를 맞추지만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합니다. 자,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자, 중요합니다. 양도 차액에다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양도 차익 곱하기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어디서 차감하라고요? 양도 차익에서 잡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요겁니다. 양도 차익입니다. 잊지 마셔야 한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항상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초창기 때 최근에 개정되기 전에는 양도 차익을 보죠. 다시 한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무슨 금액을 기준하라고요? 양도 차익. 그럼 여러분 외우지 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어디서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을 계산한 다음에 차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점이 뭐다고 여러분? 양도 차익이 기준점이라는 얘기야. 양도 차익이 기준가액이 되는 거야. 그거를 가지고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금액을 어디서 차감하라고요? 그래서 계산해서 나온 금액 어디서 차감하라고요? 양도 차익에서 차감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저거를 출전이 어떻게 장난치냐면 양도 차익을 요걸 살짝 양도 가액으로 바꿔버려. 또는
그 다음에는 요거를 취득가로 바꿔버려. 이해하시죠?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어떻게 장난쳤고 어떻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자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실전 대비야. 우리는 실전 대비. 우리가 여기서 뭐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야. 저는 실전 대비 강의예요. 실전에서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예상해서 말씀드린 거죠. 다시 한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무슨 금액을 기준한다? 양도 차익을 기준한다. 근데 외우지 마라. 계산 구조상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뭘 계산한다며? 양도 차익을 계산한 다음에 공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위에 기준점 되는 것은 무슨 금액이 될 수밖에 없다? 양도 차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출제는 이거를 살짝 양도 가액 또는 취득 가액 싹 바꾸는 거야. 이거를 바꾼 걸 잡아내야 되는 거죠. 시험에 이렇게 장난치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양도 차익을 기준해놓고 한 번 더 뭘 곱해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곱해라.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역시 또 양도 물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환장하네. 뭐가 단순한 게 없어. 그래서 첫째, 양도 물건이 1세대, 요거 잘 보셔야 돼요. 1주택으로서 3년 이상을 보유했다. 요거 3년 이상 보유는 제입니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했다. 최소 몇 년 보유하고 양도한다고요? 3년 이상.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 거 이상하다라는 게 삘이 느껴져야 돼요. 이 양도 물건이 뭐다고 여러분? 1세대 1주택. 그리고 몇 년 이상 보유했다고요? 3년 이상.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죠, 여러분?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 양도했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떠오르는 게 없어? 어? 뭐냐고.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비과세, 비과세. 그게 떠올라죠. 1세대 1주택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뭘 받을 수 있는데? 비과세. 근데 얘는 지금 몇 년 보유했어? 3년 이상 보유했어. 그럼 무슨 요건 충족했어? 비과세 요건 충족했잖아. 근데 무슨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납세무 자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더니 저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웬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당황스러움? 그런 게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다.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였다면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과세권자가 사전에 조세정책이나 기타 경제정책 목적을 달성해서 과세권자가 사전에 과세권을 보장을 말하는데 그래서 납세무 자체가 발생하는데 안 하는데 안 해. 납세무 자체가 발생 안 하는 것은 세액을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 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는 얘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진짜 들어? 듣는 분은 분명히 합격합니다. 그분은 센스가 있는 거니까. 그냥 뭔 소리여. 네가 표시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표시를 한다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일단 표시를 해놓자.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자, 제가 1세대 1주택 몇 년 이상만 보유하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는 비과세합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한테. 근데 잠깐 여러분 여기 보시면 230쪽 잠깐 볼게요. 230쪽에 보시면 여러분 비과세 요건 중에서 왼쪽에 보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당구장 표시 들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해서 무슨 요건 충족했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야.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 2, 3, 4, 5 있죠 여러분? 그거를 말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나오면 1, 2, 3, 4, 5는 좋은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 그렇게 생각하라고 저기.
첫 번째 1번.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부수 토지입니다. 이거 실무 나가시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단독주택, 시외에 있는 단독주택일 때는 여기 걸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부수 토지입니다. 1번이. 그래서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지역 아니면 5배, 도시지역 바깥이면 10배를 곱해서 그 10배 또는 5배까지의 주택 부수 토지만 비과세를 해주고 그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체킹 1번. 옆에다 적으세요. 거기 밑에다가 기준 면적 초과하는 주택 부수 토지입니다. 1번은. 자, 여기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주택가 그 밑에 있는 부수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양도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양도하는 주택가 부수 토지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양됐다. 그럼 뭐 해준다? 비과세. 근데 문제는 요게 문제입니다. 부수 토지는 무제한적으로 비과세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제한적으로 비과세를 해주면 요 규정을 악용할 소리가 있어요. 대규모 드넓은 토지 위에다가 그냥 주택 하나 줘놓고 말뚝 박아놓고 주택 부수 토지 이러면 그 드넓은 토지가 다 뭘 받을 수 있어?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요 비과세 규정을 악용하는 걸 방지해서 비과세가 되는 주택 부수 토지는 무제한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 바닥 정착 면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 아니면 국제법 하면 여러분 또 주정 까먹하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뭐 그런 거 열심히 배웠잖아. 그래서 용도 지역은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한다? 4가지로 구분한다.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그런 거 했잖아. 했죠? 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용도 지역 4가지 어떻게 외우고 계시나요? 저는 그냥 도간, 농자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도가 뭐예요? 도시지역이죠. 자, 이때에 이 부수 토지가 국계법상 방금 말씀드린 어디 아니면 도시지역 아니면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계법상 용도지역에서 나온 바로 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도시지역 아니면 사람이 많으니까 이때는 요 정착면적의 몇 배까지만 5배까지만 주택 부수 토지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요 바닥 정착면적의 몇 배까지만 5배까지만 주택 부수 토지 보겠다는 얘기야. 이게 국계법상 도시지역 바깥이다. 그 밖의 지역이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농어촌 생각하시고 이때는 몇 배? 10배까지만 뭐로 본다? 주택 부수 토지로 봅니다. 그럼 요 부분을 뭐 하면? 요 5배 또는 10배를 뭐 하는 부분이면? 초과면, 요 초과는 놈은 요거는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겠다는 얘기야. 이건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실제 실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천업에 계신 공인중개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SOS. 교수님, 저는 분명히 비과세인데 비과세라고 고객한테 자신 있게 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인데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추징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그 고객이 와갖고 자기한테 따지는 거야 지금. 확인하라. 그럼 전화 걸어봐라. 관할세무서 전화 걸어봐라. 왜 과세가 된 건지 근거가 거기 다 나와요, 여러분. 담당자고 담당자 번호가 나와. 걸어. 되겠습니까, 걸어도? 쫄지 말고 걸으세요. 그래서 과세가 되는 근거가 뭔지 물어봐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여기 걸린 거야, 여기. 저거를 얘기하는 거죠. 저게 아파트 등일 때는 나올 가능성이 드물어요. 아파트는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해하시죠? 근데 저건 주로 어디서 걸릴 수 있는가? 단독주택이 걸릴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시외. 도시는 워낙 이제 뭐 좁으니까 저렇게 넓은 면적이 나오기가 힘들겠지만 시외는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제 처제도 양평에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는데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지상 2층에 총 3층 건물인데요. 그럴듯해요. 근데 앞에 이렇게 넓어 토지가.
그래서 거기다 맨날 뭐 심어갖고 와갖고 뭐 나왔다고 가지러 가라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가서 그러는데. 근데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산턱에 중턱에 이렇게 있는데 보기는 좋고 그림도 좋고 살만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루 가 있더니 답답하더라고. 뭘 살려면 저쪽까지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좀 안 맞나 봐요. 자, 요런 뭐 기준 면적을 뭐 하는 토지 여러분? 초가분. 당연히 왜 올라가지 마요, 여러분. 아, 기준 면적 초가분 무슨 토지를 본다? 비사업용 토지. 그러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라는 비과세 요건 충족했더라도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어떤 분만 안 해주는가? 초가분만 안 해주는가? 다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 안 해주는 게 다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초가분만. 그거예요. 2번. 제일 나쁜 놈. 미등기양도 나왔죠. 그러니까 미등기양도는 세법상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각종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줘.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는데 그게 무슨 양도면? 미등기양도면. 이거 제가 정의 내려드렸어요? 안 내드렸어요? 미등기양도 정의 내려드렸죠? 그 자산에 대한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데 자기 명의로 무슨 등기를 안 한 거야?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거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미등기 양도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으셔야 될 것이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전매는 같다 다르다. 미등기 전매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보는 놈이 나쁜 놈이죠. 이 새끼야 네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하니? 거기 책이 안 써져 있어요? 미등기 양도 미등기 전매 안 써져 있어? 예, 그러면 안 한 걸로 하고 요거 정리 좀 합시다.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 지금 미등기 양도 세법상 우대 규제. 얘는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규제. 양도소득세 제일 나쁜 놈이라니까. 나중에 여러분 중에서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2차 포기하고 1차만 하는 사람들 제일 밉다. 5월달 7월달 되면 살살 빠져 수업 시간에. 그래서 어디 가 있나 봤더니 자습실 가 있어. 2차는 안 듣고 있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이 그냥 올해는 1차만 하려고요. 그러면 난 여태 뭐 한 거야? 목에다 핏대 세우면서 얘기했건만 정말 제일 원망스러운 사람이 그분이에요. 7월달 9월달 갖고 2차 포기하고 1차만 하겠다는 분들. 그래서 2차 선생들이 올 때는 도망 다녀 막. 아, 그러면 정말 서운해. 아야 나는 그런 거 싫어해. 난 여러 번 보는 거 싫어해요. 그냥 딱 우리 만나면 몇 년이야? 1년이야 우리 만나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저한테. 물론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건 실무 나가서 뭐예요? 실무 나가서. 실무 나갔을 때 여러분이 저한테 오셔갖고 아 나 이런 실무에서 이런 일인데 잘 모르겠다. 그런 거 물어보면 전 기분 좋아요. 얼마나 좋아? 시험에 합격해서 실무 나가서 이런 일을. 자 여러분 첫 번째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미등기 양도와 요거 하고 요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미등기 전매는 우리 세법에서는 같은 놈으로 본다, 다른 놈으로 본다. 다른 놈이요. 이 중에서 미등기 양도는 규제 대상이고 얘는 불가피한 놈으로 봅니다. 그러면 정의를 정확히 합시다. 여러분 정확히 합시다. 양도소득세 등 세법에서 규제 대상인 미등기 양도를 하면 그 자산에 대한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 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자산에 대한 등기부가 있는데 자기 명의로 뭘 하지 않고 취득 등기를 안 하고 양도하는 걸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미등기 양도라 하는 것이고 공시법에서 이건 뭐라 그러냐? 중간생략 등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내리면 공시법에서 말하는 무슨 등기를? 중간생략 등기를 우리 양도소득세는 뭐라고 한다 여러분? 미등기 양도라고요. 이러한 미등기 양도할 때는 우리 세법상에는 밟아야 돼. 규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자산에 대한 등기부가 없어서
취득 등기를 안 하고 못하고 양도하는 걸 우리는 미등기 양도라 하지 않습니다. 차이점 뭐예요 그러면? 요거죠 요거. 둘 다 뭐는 안 했어? 취득 등기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둘 다. 그런데 차이점은 얘는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야.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복습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라니까 안 한 거. 그러나 집에 가서 복습을 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진 분들 계셔요.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또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할 시간이 없죠. 요거는 미등기 전면에 등기부가 있는데 없는데 여기는 있는데 없는데 없어서 내 명의로 무슨 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취득 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등기를 하는가 못하는가 못한 거죠. 안 한 거야 못한 거야. 여기는 아니야 여기 잘 봐야 돼 손을. 미등기 양도는 취득 등기를 안 한 거야 못한 거야. 안 한 거야 여기는 안 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구분돼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전면 구분되시냐고요? 구분되셔야 됩니다. 등기부가 없어서 취득 등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양도한다니까. 근데 얘는 등기부가 뭐야인데 있는데도 안 하는 거야 자기 명의로. 이게 차이점 여러분. 이때 양도소득세에서 나쁜 놈은 어떤 놈이다? 둘 중에 미등기 양도가 나쁜 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등기부가 없어서 취득 등기를 못하고 양도하는 대표가 뭐가 있느냐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뭐죠? 무허가 주택이죠.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한 주택 등을 그 이후에 원시 취득했거나 승계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양도합니다. 그래서 무슨 주택이다 여러분? 무허가 주택입니다. 그런데 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자 2년 이상을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양도하는 자가 공인중개사님 여러분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공인중개사님, 제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양도한 주택이 무슨 주택이라고요? 무허가 주택입니다. 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인중개사님 물어봤죠. 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아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요? 하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라면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 머리 내리 깔고 가만히 있는다. 공인중개사님, 저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이 고객은 양도소득세를 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겁니다. 자, 이때 이 질문을 받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응?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네. 그래, 이 새끼 한번 물어봐라. 내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고객이 물어봐도 대답 안 해. 공인중개사님. 여보세요? 그리고 나가면 이제 그때서 내가 이겼지? 그러니까 세법을 모르면 고객이 올 때마다 불안해. 이 사람이 뭘 물어볼까? 고객이 오는 게 두려워. 근데 제 카페에 이런 글이 올랐어요. 뭐 이번에 심해 합격하신 분. 자기는 고객이 두렵지가 않대. 첫째, 합격을 하면서 세법을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고객이 물어봐도 대답할 자신 있으니까 고객이 오는 게 두렵지가 않대. 반갑대, 오히려. 근데 모르는 분들은 이제 사무실은 내긴 냈는데 와서 뭘 자꾸 실무적으로 물어보면 이제 답변을 못하고 답변을 못하니까 이제 무서운 거야.
그렇다고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옆집 가서 물어봐. 공인중개사 사무실? 옆집? 더 몰라. 진짜 여러분. 세법은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공부하고 나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공법과 세법은 여러분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그분들이 기존에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마지막에 공부하고 나오신 분들이니까. 근데 그걸 거꾸로 옆에 가서 물어봐 보세요. 그 집은 삽질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내릴게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있냐면 얘는 무허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등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았죠. 안 받았으니까 뭐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무허가 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한 사람은 무조건 미등 양도에 걸려버리죠. 그럼 이 사람 잘못이 아니죠. 이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 무허가 원시 취득자가 잘못한 거지. 그 이후에 이 무허가 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한 사람은 잘못이 없잖아. 연자제에 걸려버려. 한 사람의 잘못. 그래서 결론 냅시다. 무허가 주택일 때는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없어서? 등기부가 있어서 없어서 취득 등기를 안 하고 못하고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적으세요. 실무 나가면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다니까. 여러분 자존심 있잖아. 시험에 합격하고 나왔는데 옆집 가서 물어보기 어떻게 물어봐. 과감하게 여러분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죠. 고객 앞에서.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 그럴 대답을 할 거예요. 반드시 책임을 줍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전매는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이 중에서 규제 대상은 뭐를 말한다고요? 미등기 양도를 말하는 거지 미등기 전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줄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비과세 배제 요건 보세요. 요거 설명 먼저 드릴게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더라도 안 해준 경우, 자, 무슨 주택 여러분? 고가주택. 자, 정확히 정의합시다. 양도소득세에서 서민주택이 아니라 무슨 주택은 고가주택이라면, 자, 꼭 잡으세요. 정의. 양도 당시, 어느 당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의 주택가 부수 토지 무슨 가의 기준? 실지거래가의 기준 했을 때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9억 원 초과. 거기 써져 있죠? 양도시 실가를 기준해서 주택가 부수 토지의 합계액이 얼마 초과하면? 9억 원을 초과하면. 230쪽 보고 계셔야 돼요. 엉뚱한 데 보고 있어 지금. 230쪽 왼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동그라미 1, 2, 3, 4, 5 요거 보고 계시라고요. 왜 방황을 해? 어딜 찾지 못하고. 고가주택 찾으셨어요? 예. 자, 여러분 꼭 9억 원 초과 기억해 두셔야 돼요. 9억 원 초과.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시는지. 자, 여러분 제가 주택과 토지를 양도했는데 딱 양도가액이 9억 원입니다. 애누리없이 딱 얼마요? 9억 원. 그러면 저는 일반 주택 양도했어요? 고가주택 양도했어요? 예? 일반 주택입니다, 여러분. 9억 원을 뭐 할 때부터야? 초과할 때. 요거를 우리 세법에서 뭘 하냐면 여러분 그냥 부담 없이 들으세요. 문턱 효과라고 합니다. 문턱 알죠? 문지방. 그래서 세법에서는 어떤 기준점을 넘어와서 기준점을 뭐 할 때 초과함으로써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되는 걸 우리 세법에서 뭐라고 한다 여러분? 문턱 효과랍니다. 문턱 효과. 너 문지방 넘어오지 마. 선 넘어오지 마. 아, 그거 생각난다.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오빠가 자꾸 어디 가자 그래? 오빠가 자꾸 어디 가자 그랬어? 놀러 가자 그러죠? 그거 이상하다. 오빠가 안 놀았어요? 아니 오빠가 시간만 되면 자꾸 놀러 가지. 이상하네. 말이 안 먹히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먹혀.
그래서 그게 먹혀서 아 요게 먹히는 거야. 그 딴 지역 가서 딱 했더니 거기 또 멀뚱 떠고 있으면 말한 놈이 이제 민망해지는 거야. 이상하게 지역별로 달라. 진짜 아마 다른 선생들도 느껴요. 지역마다 이게 차이점이 있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아 우리 젊었을 때 자꾸 오빠가 놀러 가재. 그래서 오빠가 놀러 가는데 배 타고 놀러 가재. 이런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이게 배라는 것이 날씨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빠 믿어 안 믿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믿는다고 그러니까 가재. 김밥 사고 삶을 달걀 갖고 갔어요. 그래서 섬에 들어갔다. 근데 이상하게 섬에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배가 다시 와 못와. 그래서 그날 저녁을 섬에서 오빠하고 보내야만 하는 거야. 동굴 속에서. 그럼 동굴 속에서 분명히 모닥불을 피우죠. 영화의 한 장면. 그래놓고 우리 여자 주인공이 하는 게 있죠. 오빠한테 얘기합니다. 시스팩을 가진 오빠한테. 오빠 뭘 거? 선을 긋죠. 선을 그면서 우리 여주인공이 오빠한테 얘기합니다. 오빠 선 넘어오시면 안 돼요. 선 넘어오면 짐승 그러는 거야. 요때 선을 넘어오면 뭐야 여러분? 짐승. 요걸 우리 세법에서 뭐라 한다? 문턱효과. 선을 넘어오면 짐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오빠 선을 안 넘어갑니다. 왜? 교회 오빠니까. 그래서 교회 오빠라 선 안 넘어가고 꿋꿋하게 지켜주고 그 다음날 날씨가 맑아서 배가 뜨면서 다시 육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육지에 딱 내리면서 우리 여자 주인공 여러분이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대답해? 짐승만도 못한 거. 요걸 무슨 효과 여러분? 문턱 효과. 이 문턱 효과 얘기한 거야. 이걸 얘기하지 말고 또 이거는 생각 안 나고 오빠만 생각나면 안 돼. 자 다시 한번요. 9억 원에 양도하면은 무슨 주택이고? 일반 주택이에요. 9억 원 이하까지 일반 주택이요. 9억 원을 뭐 할 때 여러분? 초과할 때 9억 원이나 선을 어떻게 해야 돼? 넘어서야 돼. 자 그러면 이때 꼭 적으세요. 옆에다가 고가주택 옆에다가. 그러면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럼 안 해준다는 것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전액과세.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꼭 적어놓으세요. 전액과세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출전이 장난쳐?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라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질거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일 때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차익 전액과세한다. 그러면 여러분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전액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뺀 가액이 당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가져가. 꼭 적어 놓으십시오. 이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과세되는 양도차익입니다. 출제는 이걸 물어봅니다. 이걸 우리는 세법에서 뭐라 하냐면 안분 계산한다 그럽니다. 요걸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전액과세가 아니라 무슨 계산해서? 안분 계산해서 양도가에서 얼마를 빼? 9억 원을 뺀 가액이 당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과세합니다. 이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계산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예, 실제 시험에 나왔었고요. 요 계산 문제가 나왔었고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얼마냐? 계산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다음에 나올 때는 양도차익 안 물어보겠죠. 왜? 이미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를 물어보죠. 자,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무슨 계산한다 여러분?
안분 계산한다. 자, 제가 여러분 주택을 얼마 양도했냐? 10억 원이 양도했어요. 비과세 요건 충족했는데 그 주택을 얼마 양도했다고 여러분? 10억. 이때 이 10억 원이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3억 원이다 가정합시다. 자, 1세대 1주택 3년 보유했는데 양도차익이 얼마 나왔다고요? 3억. 그런데 얘를 얼마 양도했다고요? 10억. 그럼 이때 과세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몇 년 보유했다고요, 여러분? 3년 보유했다 가정합시다. 그럼 무슨 요건 충족했어요? 비과세권 충족했죠? 근데 얘를 지금 얼마 양도했다고요? 10억 원이 양도했다고 여러분. 그럼 결론 비과세, 과세? 과세. 그럼 과세가 되는 양도체가 얼마예요? 얼마요? 자, 양도가액 얼마? 10억. 여기서 얼마 빼라고요, 여러분? 9억.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양도가액 얼마로 나누라고? 10억. 그럼 몇 프로예요? 몇 프로야? 10%잖아. 그러면 과세되는 양도체가 얼마예요? 이상하네. 자, 여러분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자, 10 빼기 9는 얼마? 어쩔 수 없어. 10 빼기 9는 얼마? 1. 요거를 양도가액 10으로 나누라고. 그럼 몇 프로야, 여러분? 10분의 1이잖아. 그 몇 프로야? 10%. 또 몰라? 10%잖아. 그 결론 양도책에 대해서 몇 프로만 과세하라는 얘기야? 10%. 그럼 과세는 양도책 얼마?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요게 실제 계산 문제 나왔다니까. 이상하죠. 우리 왜 분수만 나오면 돌아버려. 고등학교 다닐 때 미분, 적분, 로그, 함수 뭐 다 해놓고 고등수학 다 해놓고 세법에서 말하는 수학은 수학이 아니죠. 산수,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 분수 이것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10 빼기 9는 1. 1을 10으로 나누니까 몇 프로? 10%. 그러면 양도차익 얼마 중에서 3억 중에서 몇 프로만? 10%만 과세하라는 얘기야. 10%만. 그럼 이때 과세되는 양도차익 얼마다 여러분? 3천만 원. 그럼 여러분 자, 하나 더. 이때 지금 양도가 10억에서 무조건 얼마 빼라고 여러분? 이거는 상수야, 상수. 상수가 뭔지 아시죠? 기억나시나? 변함이 없는 숫자야, 그냥 이거는 딱 정해진 숫자야. 양도가 이거 얼마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얼마 빼라고? 9억. 그럼 이때 요 9억 원은 빼라고 그랬죠, 양도가에서. 이때 이 9억 원은 일반 주택이야, 고가 주택이야? 아니, 여기 양도가에서 빼는 9억 원은 일반 주택을 말하는가, 고가 주택을 말하는가? 일반 주택이야, 일반 주택. 이거 이해시키려고 문토교과 설명한 거 아니야. 9억 원까지는 무슨 주택이고 일반 주택 9억 원을 뭐 하는 부분만? 초과하는 부분만. 그러면 지금 9억 원은 무슨 주택이고 일반 주택이니까 과세되는 양도가에서 빼라는 것은 9억 원에 상당하는 부분은 뭐 해주겠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대로 일반 주택과 똑같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야. 해주되 9억 원을 뭐 하는 부분만? 초과하는 부분. 자, 요거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 여러분이 당황스러워요. 요 분자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9억 원을 뭐하는? 초과하는 양도가액을 말하는 거죠. 10 빼기 9는 얼마? 1. 1억만 과세하겠다냐. 그 1억이 당의 양도가 10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냐는 얘기야? 10%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10%만 과세하고 몇 프로는? 90%는 뭐 해주는가? 비과세 해준다니까, 여러분. 10%만 과세를 하고 나머지 뭐는 90%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뭐 해주겠다는 얘기야?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제는 이거 살짝 말장난치는 거죠. 고가 주택일 때는 양도 차익을 전액과세한다. 그럼 마저 틀려. 전액과세가 아니라 무슨 계산? 안분 계산. 어떻게 안분하라고요? 양도가에서 무조건 얼마 빼라고요? 9억 원을 뺀 것을 잔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누시라고요. 그 비율만큼만 과세한다. 이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이걸 모르면서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해서 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여다 뭘 양도했대 여러분? 주택. 그러면 우리 세법은 이 사람을 몇 주택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4번은 2주택자로 보겠답니다. 4번은 제가 그랬죠? 조합원 입주권은 뭐로 취급하라? 주택으로 취급하라. 주택수에 포함하십시오. 꼭 기억해야 돼. 조합원 입주권이 있으면 걔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어떻게 하라고요? 포함하라고요. 그러니까 4번은 원칙. 우리 세법에서 몇 주택자로 보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2주택자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옆에다 적으세요. 단 예외 있음. 그 예외가 또 더럽게 많아요. 한 17, 18가지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온다. 제가 내지 마라 그럽니다. 자, 동그라미 5번.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요것도 시험에 나왔죠. 이거 개정될 때 나온다 그랬어요. 나온다. 반드시 나올 거다.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런데 오바에서 나옵니다. 계산 문제로 나왔어요. 보통 세법이 개정되면요. 그 개정된 법률을 물어보지 개정된 규정에 따른 취지에 따라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한 번, 두 번 시험에 나온 다음에 난이도 높일 때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첫 해, 개정된 첫 해 그냥 그대로 계산방 문제로 나옵니다. 나오는 건 뻔히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결론 5번 거짓 계약서 작성하여 신고했죠. 옆에 적으세요 여러분. 허위 신고. 소위 말하는 뭐 업 또는 다운 계약서 신고했다 걸렸다. 그럼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1, 2, 3, 4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자, 이러한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5건. 그럴 때 걔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때 공제는 1년당 어디 갔어? 보유 연수 곱하기 1년당 8%를 공제해 줍니다. 8%. 다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넘어옵니다. 8%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년당 8%입니다. 1년당. 그러니까 3년을 보하면 최소 몇 프로는 해준다? 24%는 해주겠다는 얘기야. 뭐예요? 24%야. 양도 차액의 24%를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년당 8%니까 여러분 10년을 보하면 몇 프로죠? 80%죠. 그 다음에 12년을 보하면 100% 넘어갔나요? 넘어서죠. 12년이면. 발일은 아직 안 되는구나. 13년을 보아야 되는구나. 13년. 발일은 8, 3, 8이 24. 그러면 13년을 이상 보하면 100%가 넘어가 버리죠. 그럼 마이너스가 돼 버리죠.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안 해주고 10년을 보했을 때 한도 80%를 한도랍니다. 여기서 80%는 적으세요. 10년 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그냥 10년 보유한 걸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맥시멈입니다. 이거는 최대입니다. 책에 나와 있나요? 예, 거기 나와 있죠. 최대 80%. 그러면 이거를 제외한 이외의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이때는 보유 연수 곱하기 책이겠죠? 1년당 여기는 3%입니다. 여러분 3%. 이런 거 비교해 두셔야 되는 거죠. 출제는 이런 거 좋아하죠? 뭔가 달라지는 걸 좋아합니다. 출제는. 얘는 1년당 몇 프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3%. 사실은요. 얘가 원칙인 거고 얘가 예외인 겁니다. 성격상 이 기본으로 몇 년 해준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 단 역시 얘도 몇 년을 보야면 10년 이상을 보면 몇 프로까지만 30%까지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 80% 30%가 어떻게 나온 건지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외우지 말라는 얘기.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무조건 80% 30%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은 아무 생각 없이 까먹는다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기억하라는 얘기야. 가능하면. 몇 년 보유를 한도로 한다고요? 10년 보유를 한도로 한다고요. 그럼 얘는 1년당 몇 프로니까 3%니까 3년을 보야면 몇 프로야? 9%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는 최저 두 자릿수 몇 프로? 10%를 보장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죠.